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롯데자이언츠의 충격적인 8연패, 그리고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무너져 내린 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때 3위를 기록하며 가을 야구가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롯데자이언츠. 하지만 지금은 연패에 허덕이며 무기력한 생존 싸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팬들의 표정, 선수들의 시선, 경기장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한 슬럼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위기의 신호로 이해해야 할까요? 8월 들어 롯데의 팀 타율은 리그 9개 구단 중 최하위, OPS는 0.532라는 초라한 수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평균 득점은 고작 2.6점. 결정적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실책은 단순한 수비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 시스템 전체의 실수처럼 보입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리그 최고의 출루율, 꾸준했던 타선, 그리고 클러치 능력까지 자랑하던 롯데가 단숨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선수 개인의 부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전방위적인 하락세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는가? 단순한 기록이나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의 붕괴. 그 출발점은 바로 데이비슨의 방출이었습니다. 롯데 프런트는 그의 성적이 애매하다고 말했지만 평균 자책점 3점대의 이닝 소화력도 나쁘지 않았던 투수를 시즌 중반에 내보낸 결정은 단순한 전력 조정이 아니라 리스크가 큰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팀의 연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데이비슨이 떠난 자리는 벨라스케즈로 대체되었지만 그는 데뷔전에서 3이닝 5실점이라는 최악의 모습을 보인 후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반스, 찰리 바운스에게 4일 로테이션이라는 과부하가 지어졌고 다른 선발진은 불안정함 속에서 더욱 무너졌습니다. 한 명의 교체가 아니라 전체 마운드 밸런스의 붕괴로 이어진 셈입니다. 타이밍은 최악이었고 그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결정은 정말 필요했을까? 그 시점이 최선이었을까? 롯데자이언츠가 직면한 이 위기는 단순히 연패라는 숫자가 아니라 운영과 전략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롯데의 추락을 단순한 결과가 아닌 구조적 실패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반스는 잘 던졌습니다. 심지어 너무 잘 던졌습니다. 한화전에서 6과 3분의 2 이닝 동안 2실점, 또 다른 경기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리그 정상급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초반, 수치만 보면 그 어떤 에이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팀은 무너졌고 그의 호투는 연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반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운드 전체가 이미 붕괴 상태였고 구단은 그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습니다. 데이비슨을 내보낸 뒤 벨라스케즈가 실패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은 공백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반스는 주 4일 등판이라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다른 선발진은 제 몫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펜 역시 잦은 호출과 과부하로 지쳤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필승조 투수 5명이 한꺼번에 투입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실점과 패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개개인의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실패, 운영의 실패, 그리고 결국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버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버린 결과가 바로 마운드의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스의 호투가 눈물나게 보이는 이유. 그것은 그가 마치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병사처럼 홀로 전장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병사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운드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선 역시 침묵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리그 최고의 출루율, 리그 1위의 타율을 자랑했던 롯데 타선이었습니다. 장타력은 약했지만 끈질기게 상대를 괴롭히는 소총 부대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 팀 타율은 0.191, OPS는 0.332까지 떨어졌습니다. 홈런은 달랑 2개,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추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전준우의 이탈이었습니다. OPS 팀 상위권을 기록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던 타자가 빠지자 타선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레이스는 8월 들어 타율이 1할대에 머물며 결정력을 상실했고 손호영은 4번 타순에 올랐지만 팀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윤동희는 하위 타선으로 내려갔으나 활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전력의 공백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초구 공략 철학은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선수들은 스트라이크 존 바깥의 공에도 무리하게 방망이를 휘둘렀고 공격의 흐름은 빠르게 끊겼습니다. 집중보다는 반응에 의존한 타격은 범타, 삼진, 병살타로 이어졌습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도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경기나 0패로 끝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롯데 타선은 쳐야 할 공은 못 치고 치지 말아야 할 공은 치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팀 내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레이스 한 명뿐 국내 타자 중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결정력도, 파워도, 연결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감독은 단순히 타순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다시 왜 방망이를 드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침묵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타선이 터지지 않는다면 어떤 호투도 어떤 전략도 의미가 없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위기는 단순히 성적과 전력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팀 내부의 분위기와 리더십이었습니다. 야구는 기술과 힘만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선수들 간의 믿음, 벤치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팀워크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에선 그런 집단 에너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8연패라는 숫자보다 무서운 건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경기 후 특훈은 사라졌고 선수들은 빠르게 구장을 떠납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도 절박함도 사라졌습니다. 벤치는 조용했고 그라운드에는 이기겠다는 투지보다 피로와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준우가 부상으로 빠진 뒤 팀 내 리더십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김민성이 주장 역할을 맡고는 있지만 전준우가 보여주던 정서적 리더십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팬들은 정훈을 다시 주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지만 그는 2군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현 시점의 롯데에는 선수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리더가 부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자율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전략 없는 초구 공략 지시는 오히려 혼란을 키웠습니다. 작전 없는 방망이, 주도성 없는 플레이가 반복되면서 선수들은 방향성을 잃어갔습니다.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공감 부족은 팀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감독은 결과에 책임이 있고 선수는 태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는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력은 떨어지고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팬들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또 롯데다. 기대하면 배신당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연패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구단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선수 인터뷰도 감독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프런트는 침묵했고 팬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는 팬을 단순 소비자로만 여기는 태도로 비쳤습니다. 좋은 경기엔 기뻐하라는 듯, 나쁜 경기엔 조용히 참으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응원과 공감으로 완성되는 스포츠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승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싸우는 자세, 반응하는 모습을 원했습니다. 결국 연패는 기록으로 남겠지만 팬들의 신뢰를 잃은 건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구단과 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롯데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준 건 흔들린 눈빛, 감독의 침묵, 프런트의 무책임뿐이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이유 없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구단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연패가 아니라 롯데 역사상 가장 쓰라린 단절의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롯데자이언츠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 답은 아직 마운드 위에 서 있는 반스에게 있었습니다. 연패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꾸준히 잘 던졌습니다. 7이닝 1실점, 6과 3분의 2 이닝 2실점,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초반.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그를 전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한 명의 어깨에 팀 전체의 무게를 올려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비슨을 내보낸 뒤 벨라스케즈는 실패했고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반스는 혹사에 가까운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투수 한 명에게 시즌의 성패를 맡기는 운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였습니다. 그는 혼자 전쟁터에 나선 병사였고 타선과 수비는 그의 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롯데의 전략 부재는 결국 에이스조차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상대 선발은 롯데를 상대로 약점을 보였던 투수였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스 혼자 잘 던지는 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는 타선과 수비였습니다. 만약 오늘마저 반스가 홀로 고립된다면 팀은 단순히 한 경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시즌 전체의 방향을 놓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패를 끊는 데 필요한 건 단 한 경기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단순히 숫자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팀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폭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 경기가 갖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입니다. 승패는 숫자로 남고 성적은 순위로 말해집니다. 그러나 팬들의 기억은 단순한 숫자로 남지 않습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건 선수들의 눈빛, 벤치의 태도, 그리고 구단이 보여준 책임감입니다. 8연패라는 기록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싸우는 자세를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팬들은 패배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과 침묵은 참을 수 없습니다. 남은 시즌은 여전히 30경기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상위권 경쟁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팬들과 다시 마주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믿음을 되찾는 건 성적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팀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롯데자이언츠는 마지막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건 바로 팬심의 붕괴였습니다. 8연패라는 기록은 단순히 숫자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와 여론은 이미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또 롯데다. 기대하면 배신당한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였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승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싸우는 자세, 변화의 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8연패 동안 롯데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수단 인터뷰도, 감독의 사과도, 프런트의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팬들에게 철저한 외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좋은 경기엔 같이 기뻐하자. 하지만 나쁜 경기엔 그냥 참아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응원과 공감으로 완성되는 스포츠입니다. 팬이 없다면 구단의 존재 의미도 사라집니다. 이 침묵은 결국 관계의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선수들은 구장에서 서둘러 떠났고 자발적인 특훈은 사라졌습니다. 벤치엔 에너지가 없었고 그라운드에는 혼란과 피로만이 남았습니다. 구단은 위기 속에서도 침묵을 택했고 팬들은 점점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롯데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성적 부진이 아니라 팬과 구단 사이의 신뢰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도와 책임의 변화입니다. 팬들은 완벽한 성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반응, 최소한의 태도,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시 눈빛을 되찾고 감독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며 프런트가 팬과 소통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팀이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팀.
그것이 롯데자이언츠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남은 시즌은 단순한 경기 수가 아니라 구단과 팬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패는 기록으로 남겠지만 믿음을 되찾는 일은 기록을 넘어선 가치입니다. 롯데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그것이 지금 모든 팬들의 눈길이 향한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롯데자이언츠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연패를 끊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팀이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첫째, 구단의 운영 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데이비슨을 내보낸 결정처럼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이 아니라 위기를 키운 오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단의 균형을 지키는 판단,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영입과 육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롯데는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며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리더십의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전준우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정신적 리더십의 상실이었습니다. 주장 김민성 혼자에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 베테랑 선수들이 함께 리더십을 나눠야 하고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세워야 합니다. 리더 없는 집단은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타선의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초구 공략에 매달리는 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왜 방망이를 드는가?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침묵의 타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넷째,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응원과 열정으로 팀을 존재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다시 팬의 신뢰를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책임지는 태도, 끝까지 싸우는 자세, 그리고 구단 차원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팬들에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롯데 자이언츠는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연패가 아니라 구단 역사에 남을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스의 호투, 선수들의 변화된 태도, 프런트의 책임 있는 결정, 그리고 팬과의 신뢰 회복.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롯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기억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승패는 숫자로 남지만 팬들의 마음속에는 태도와 책임이 남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팀.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온 롯데 자이언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롯데는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8연패보다 더 무서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